더브라이너는 평소엔 그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지만 경기장에만 들어서면 승리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축구에 관한 거라면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솔직한 선수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런 성격은 그의 유소년 시절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데브라이너가 8살이었던 1999년 그가 축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은 동네에 있던 드롱원이라는 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단한 지 2년 만에 벌써 자신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는 드롱원을 떠나면서 클럽의 감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헨트로 갈 거예요. 거기 훈련 세션이 훨씬 더 나아요. 이처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숨김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한 아이였죠. 하지만 그렇게 가게 된 헨트에선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치는 더브라이너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태도를 문제로 느꼈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도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분명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치는 항상 자신한테만 왜 이렇게 엄격한 건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불만이 쌓인 더브라이너는 클럽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먼 거리에 있는 행크 아카데미에 입단하게 됐죠. 그러나 이번엔 그의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가족을 떠나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고 평소대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방학이 되고 잠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는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위탁 가정 측에서 그의 조용한 성격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를 해왔던 것이죠. 설상가상 그런 일이 생기니 갑자기 클럽마저 그를 문제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패배자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었던 그는 자신에게 약속을 하나 하게 되죠. 어떻게든 2달 안으로 1군에 합류하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는 한 달 만에 기어코 1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결국 10-11 시즌엔 리그 우승까지 이뤄냈죠. 그렇게 더브라이너라는 이름은 이제 벨기에 리그를 넘어 유럽 전역의 스카우트들이 지켜보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첼시는 램파드의 장기적인 대체자를 구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포지션에 낙점된 선수가 바로 더브라이너였죠. 그렇게 2012년 1월 런던에서 새로운 도전을 나서게 됐지만 아쉽게도 푸른 유니폼을 곧바로 입을 순 없었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행크에 머물기로 했고 그 다음 시즌엔 분데스리가의 베르더 브레멘으로 또다시 임대를 가야 했죠. 그리고 이곳에서의 시간은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비록 시즌 내내 팀은 강등권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경기력만큼은 확실히 눈에 띌 정도였으니 말이죠. 심지어 한 포지션이 아닌 여러 포지션을 뛰며 리그에서만 10골을 터뜨렸고 그 결과 팀의 잔류와 함께 분데스리가 올해의 영플레이어 타이틀까지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르트문트 등의 클럽들이 그를 원하고 있었고 더브라이너 역시 첼시에는 본인의 자리가 없을 거라 생각해 자기를 놔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첼시는 다음 시즌 플랜에 본인이 포함된다고 밝히며 결코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길고 길었던 임대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프리미어리그를 도전할 때가 온 것이었죠. 실제로 그의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3-14 시즌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했고 그 뒤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좋았던 분위기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8월 경기를 끝으로 9월 한 달 동안 뛰었던 시간은 고작 5분밖에 되지 않았죠. 더브라이너는 그저 경기를 뛰고 싶을 뿐이었지만 그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24일 그토록 출전을 갈망하던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이날은 3부 리그 팀과 경기하는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다시 주전 경쟁에 뛰어들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가 보여준 건 형편없는 경기력뿐. 이날 이후 더브라이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며 첼시에서 조용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12월의 어느 날 첼시의 감독이었던 무리뉴는 더브라이너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의 시즌 기록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죠. 더브라이너 0골 1도움 볼 리커버리 10회. 곧이어 본인의 경쟁자들인 윌리안, 오스카, 마타, 슈얼레의 공격 포인트도 읊으며 비교마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리뉴의 이러한 행동은 맹목적으로 비난하려는 게 아닌 부진에 빠진 선수들의 멘탈을 자극하면서 그들의 기량을 끌어내려는 의도였었죠. 다만 이 방식은 양날의 검처럼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더브라이너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이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 선수들은 15경기, 20경기를 뛰었잖아요. 저는 겨우 3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당연히 기록이 다르죠. 지금 이 클럽이 저를 정말 원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차라리 절 파세요. 만약 그날 스윈던 타운을 박살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의 프리미어리그 도전은 그렇게 고작 반 시즌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첼시의 실패작이라 불렀고 더브라이너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지지 않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하나, 그저 자신을 믿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신뢰였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가 다음에 이적한 곳에선 그 신뢰를 곧바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감독이었던 디터 해킹은 첫날부터 그에게 증명을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믿음을 건넸죠. 그렇게 신뢰를 받은 더브라이너는 그 믿음에 보답하듯 자신의 재능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패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을 기점으로 다른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인 것처럼 그라운드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16골 27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며 팀을 포칼컵 우승과 리그 2위로 이끌었고 결국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더브라이너는 이제 볼프스부르크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려 합니다. 자신이 실패했던 바로 그곳, 프리미어리그에서 말이죠. 그렇게 2015년 여름 그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실패한 경험과 높은 이적료 탓에 부정적인 꼬리표까지 함께 따라붙기도 했습니다만 더브라이너는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던 첼시 시절과는 다르게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이적한 지 1년 뒤엔 자신을 정상급 선수로 만들어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펩 과르디올라였죠. 펩은 더브라이너와의 첫 만남에서 확신에 찬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쉽게 세계 최고의 선수 5안에 들 수 있어. 아주 쉽게 말이지. 이처럼 펩도 마찬가지로 더브라이너에게 어떠한 증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통한 믿음을 먼저 건넸을 뿐이었죠. 그렇게 펩의 예언은 점차 현실이 되어갔고 해가 지날 때마다 오르는 그의 발롱도르 순위와 캐비넷에 쌓여져가는 우승 트로피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우승에도 더브라이너에겐 해소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죠. 이상하리만큼 그는 유독 비기어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2021년에 정점을 찍게 되죠. 이날은 그의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비기어와의 악연을 끊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밤이었죠. 경기 도중 리디거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코뼈와 아나골절 부상을 입었고 결국 경기를 더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라운드 밖에서 첼시가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죠. 하지만 누구나 악몽의 끝은 존재하고 22-23 시즌의 맨체스터 시티는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으로 더블을 달성한 상태였고 남은 경기는 단 한 경기, 바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더브라이너는 전반전에 근육 부상을 호소하며 주저앉았고 어떻게든 계속 뛰고 싶어 했지만 결국 교체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챔피언스리그의 악몽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비록 더브라이너는 그라운드에 없었지만 동료들의 힘으로 결국 클럽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죠. 더 나아가 트래블을 완성하며 시즌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끝마칠 수 있었고 그의 풀리지 않던 갈증도 마침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쫓겨나기만 한 아이에서 그 누구도 대체 불가한 선수, 그걸 넘어 한 클럽의 레전드까지. 이처럼 더브라이너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6회, FA컵 우승 2회, 리그컵 우승 5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을 포함하여 트로피만 18개를 차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이 위대한 10년간의 여정은 24-25 시즌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 아쉬운 작별은 맨체스터 시티의 한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이곳에 남긴 흔적들은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